자, 리딩의 두 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1번부터 120번까지 Part 5의 이제 중반부가 되겠죠. 보통 이제 여러분들 그 Part 5 문제는 그 listening, direction 시간에 많이들 하시죠.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파본 검사하고 그 다음에 지시사항이 나올 때 여러분들 이제 문제풀이를 많이 하시는데 문제 유형 파악을 먼저 빨리빨리 하셔서 해석이 필요 없는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거 중심으로 해서 뚜둑 110번부터 130번까지를 다 훑어도 돼요, 사실은. 그래서 30문항 안에 있는 그 품사 및 어형의 문제는 그 디렉션 시간에 실제로 다 풀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품사 및 어형과 어법까지를 합쳐가지고 출제가 되는 것이 보통 13개, 14개, 많으면 좀 15개, 한 반반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거든요. 6대4 혹은 반반 정도 해가지고 어휘 문제가 조금 더 많거나 어휘 문제가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짬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푸셔야 되는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더욱더 높은 집중력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시면 이번 10문항 안에도 어떤 구조 문법 어휘의 문제가 출제되어 있는지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합시다. 문제 보시죠. 요것도 딱 보니까 선택지의 품사가 서로 같지 않잖아요. revise는 개정하다, 그죠? 수정하다의 뜻입니다. 자, 보니까 동사들이 있고, 자, ing와 ed가 있네요. 동명사나 분사, 자, 그 다음에 동사 아니면 분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어떤 품사가 들어와야 될 차례예요? 딱 보니까 when이 보여요. when 이하에는 주어 동사가 구성됐으면 좋겠는데 주어 동사는 애시당초부터 구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when 이하에는 뭐가 왔다? 분사 구문이 왔다. 자, 분사는 ing나 ed로 출발하는데 앞쪽에 접속사를 원래 생략하는 거죠. 근데 그 의미가 불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에 생략된 접속사의 복원이 가능하겠습니다. 따라서 접속사 이하에는 무조건 주어 동사가 와야 된다라고 하는 단순한 차원의 생각만 하시면 안 되고요. 자, 변형된 형태로는 얼마든지 ing, ed가 올 수 있다. 근데 ing가 왔는지 ed가 왔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구조를 보면 알죠. ing는 능동구조니까 revise가 뭐뭐뭐를 개정하다의 타동사라고 했을 때 이하의 목적어가 있으면 이거는 ing가 맞는 거예요. 만약에 C가 답이 되려면 어떨까요? 뒤쪽에 목적어가 오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앞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봐요? 이때는 being revised에서 being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자, 수동 구조가 돼야 되고 목적어가 없어야 된다. 자, 그래서 111번의 정답은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빠르게 주어 동사 구성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 분사 구문, 동사는 안 돼. 자, 그러면 능동 구조니까 ing. 이렇게 답을 찾아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깔끔하죠? 마무리하고요.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항상 확실하게 합니다. make sure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하다. 무엇을? to 이하를 확인하는 것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확인합니까? 숫자를요. 뭐 할 때요? sales report는 영업과 관련된 보고서죠. 영업 보고서를 개정하거나 수정할 때는 숫자 확인하는 것을 확실하게 그렇게 항상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1번 마무리 짓고요. 2번으로 갑니다. 2번 문제는 ABCD의 선택지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네요. 이런 선택지들이 여러분들의 실력을 보여줄 거예요, 시험장에서. 얘는 부사절의 접속사죠. whether는 명사절의 접속사, 부사절의 접속사가 둘 다 될 수 있습니다. since는 전치사, 접속사, 부사 동일형이죠. 자, 그 다음에 both는 형용사, 대명사, 그 다음에 부사로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로도 사용됩니다. 추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은 접속사로 both가 사용되게 되면 both A and B의 세트로만 쓰이죠. 서로 관련된 것들이 같이 나온다라고 해서 이런 세트 접속사를 상관 접속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since가 이제 부사로 사용될 때는 원래 since then 이라고 하는 이 어구를 줄여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이기 때문에 주로 부사로 사용되게 되면 어디에 쓰인다? have, pp 사이에서. 그때 이래로 계속해서 뭐뭐뭐 해왔다. 이렇게 호응 관계를 보이는 경우가 많죠. 자, since가 접속사로 사용되면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이래로 말고 때문에의 뜻도 있죠. 자, 그리고 전치사로 사용되면 때문에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다 포인트예요. 시험장에서. 함정의 포인트로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자, 그럼 이 자리는 지금 어떤 접속사가 나와야 될 자리입니까? 자, 보니까 앞쪽에도 주어 동사가 있고요. 뒤쪽에도
주어와 동사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접속사가 나와야 되는 건 분명히 맞는데요. 상관접속사 자리는 아닙니다. 그리고요. 여기는 지금 be asked가 나왔기 때문에 포인트는 지금 이 ask가 되는데 실제로 ask는 3형식, 4형식, 5형식으로 다 쓰이잖아요. 자, 그래서 얘가 일단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부터 여러분들 따져보셔야 되는데요. 자, 매니저가 질문을 갖다가 받았다의 문맥입니다. 그렇게 파악이 되셨나요, 여러분들도? 이 문제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예요. 여러 가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그들의 직원들이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be asked에서 ask의 의미는 요구하다가 아니라 묻다, 질문하다의 뜻입니다. 자, 제가 왜 그거부터 먼저 따져봤냐면요. 요구 요청의 뜻일 때는 수요동사 용례가 없어요. 근데 질문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죠? 예. Ask me a question이라 그래서 나에게 무언가를 물어봐 주다라고 해서 수요동사의 개념이 있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 제가 왜 꺼낼까요? 바로 수요동사는 수동태가 돼도 뒤쪽에 하나의 명사절을 이끌고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뭐인지 아닌지를 질문받았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ask가 질문의 의미로 사용됐을 때는 요구 요청의 의미로 사용됐을 때는 대절을 취할 수 있지만 ask가 질문하다의 뜻으로 쓰였을 때는 대절을 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that은 확정된 사실이고요. 뭐뭐인지 아닌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ask if, ask whether의 형태로 주로 쓴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ask는 수요동사로 사용된 아이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자, 이 절은 내용상 또 하나의 목적어입니다. 뭐뭐인지 아닌지를 자, 그 매니저들이 질문을 받았다기 때문에 정답은 C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사실은 이야기를 해요. 딱 보면 답이 안 보인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일단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ask라고 하는 동사가 능동의 형태로 쓰였을 때 ask me a question이라 그래서 여기는 지금 something의 명사가 올 수도 있지만 저 명사 대신에 명사가 길어지면 명사절이 올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뭐가 온다고요? if절이나 whether절이 옵니다. 이렇게 오고요. 혹은 명사절은 의문사절로 구성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자, ask 이하의 구조일 수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얘가 주어로 가게 되면 이 사람들이 질문을 받아요. 자, 요 내용을. 그래서 여기는 지금 if나 whether절이 얼마든지 달려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4형식 수요동사는 얘를 앞에다가 이렇게 끄집어내서 강조할 때는 어떻게 쓰죠? somebody 앞에 전치사를 붙여 쓰죠. 보통 to를 붙여 쓰는데 ask는 of를 붙여 써요. 이거는 뭐 토익에서 다룰 만한 그런 아이템은 아니기 때문에 이 of를 뭐 특별하게 암기하라고 여러분께 요구하지는 않을 건데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제 중요한 거는 something이 이제 주어 자리로 오잖아요. 그러면 뭔가가 질문이 되었다. 이렇게 되면요. 뒤쪽에는 뭐가 올 수도 있습니까? 이 뒤에는 부사절이 올 수도 있어요. 실제로. 자, of somebody가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엔 또 부사절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문장 구조상. 그래서 사실은 be asked 다음에 명사절이 와야 되느냐 아니면 부사절이 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구조상 가능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어떤 중요한 팁을 발견하셨습니까? 자, 만약에 말이에요. ask가 3형식으로 쓰였어요. 내용이 좀 복잡하죠. 수요동사가 4로 안 쓰이고 3으로 쓰였다라고 하면 주어가 반드시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들이 질문이 되었다. 질문이 물어봐졌다. 이렇게 something이 주어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managers가 주어로 나와 있고 BPP라고 한다는 것은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ask가 질문하다의 의미로 쓰였을 때 사람이 주어다
라고 하면요. 자, 그때는 뒤에는 반드시 또 하나의 목적어가 동반된다라고 하는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해보신 분들도 생각을 같이 해보니까 그게 맞죠. 자, 그래서 ask는 4로도 쓰일 수 있고 3으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만 보면 이것이 3으로 쓰였다. 3의 수동태는 뭐죠? 일형식이기 때문에 뒤쪽에 부사절이 와도 된다의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에 얘네들도 대입을 여러분들이 해봐야 될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단축시키고 싶으면 앞쪽에 주어가 사람인지 사물인지를 따져보세요. 자, 3이 수동태가 되게 되면 something이 be asked 되었다의 구조가 반드시 되어야만 합니다. 생각해본 사람들만 여기 부사절 못 와 라고 지울 수 있어요. 상관접속사 안 돼 라고 지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학생들만 ask는 원래 whether와 잘 만나는데 자, 원래는 whether절이 두 번째 목적으로 등장하는 거지만 아니 뭐 수동태에서는 얼마든지 올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고 C번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한 문제에 대한 그런 해설이 아니었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 ask라고 하는 동사를 실제 토익 시험장에서 만났을 때 얼마나 발빠르게 대처하고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지를 제가 꼼꼼하게 다 나열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복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시면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다시 한번 해석 연습하고 끝낼게요. 자, 직원들이 관심이 있었는지 어디에? 바로 having a full day off가 되겠습니다. 하루를 휴무하는 것이죠. 금요일 날 하루 휴무하는데 직원들이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 관리자들이 질문을 받았다. 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12번 오늘 가장 중요한 자, 그런 문제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13번 가겠습니다. 품사가 달라요. 자, 어떤 품사가 필요할까요? 자, 보니까 여기 대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that 다음에 are가 나왔다는 얘기는 얘 관계대명사라는 얘기고 이런 아이디어죠. 자, 그러면 결국은 아이디어 다음에 비동사 이하의 보호가 필요한데 보호 자리에는 명사도 들어가고 형용사도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앞에 이렇게 최상급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사는 최상급이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형용사가 최상급이 되는 것이 맞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B번입니다. 113번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빠르게 정답을 끄집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앞쪽부터 해석해보면요.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항상 be willing to는 기꺼이 뭐뭐하다죠. 그래서 기꺼이 제공합니다. 이런 얘기죠. 뭘 제공합니까? 아이고 돈 대준대요. 그래서 재정적 후원을 제공합니다. 뭐에 대해서? 그 직원들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후원을 해준대요. 재정적 후원을 갖다가 항상 그 기꺼이 제공을 갖다가 합니다. 앤더슨은. 그런데 그 아이디어가 어때요? 그죠? 그 아이디어는 most innovative. 가장 혁신적인 직원들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financial support, 재정적 지원을 갖다가 기꺼이 제공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어요. 자, 해석까지 이렇게 마무리됐는데 깔끔한가요? 14번째 문제입니다. almost부터 시작해서 yet까지 선택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다 부사 맞죠? 다만 이제 nearby는 근처의라고 하는 뜻과 근처에라고 하는 부사로 둘 다 쓰일 수 있어요. live nearby 그러면 근처에 살아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나머지들은 다 부사고 뭐 yes은 또 부사로도 쓰일 수 있지만 접속사로도 쓰일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는 지금 동사뭉치 사이에 빈칸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부사가 와야 될 자리예요. 자, 부사, 그 다음에 부사 가능하죠. 자, 근데 yes이라고 하는 부사는 긍정문에 쓸 수 있나요? 일부의 예외적인 표현들을 제외하고는 긍정문에 못 쓰죠. 부정문에 부정어 뒤에 씁니다. not yet. 그래서 여전히 뭐뭐하지 않다고요. 의문문에도 쓰죠. 근데 그때는 벌써의 의미로 씁니다. 따라서 이렇게 긍정문에 쓸 수는 없어요. 이런 것들이 훈련되고 단어의 사용법이 숙달돼 있어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럼 나머지 셋 중에 하나가 정답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갑시다. 해석 연습이 해석이 필요하죠. 프레스 릴리스는 다시 한번 보도자료입니다. 자, 발행됐대요. 누구에 의해서? 컨스트럭션 회사예요. 그래서 보우먼이라고 하는 그 건설 회사에 의해서 발행된 그런 보도자료가 있는데요. 거기에 따르자면
수리 작업입니다. 교량이죠. midway라고 하는 그런 교량의 수리 작업이 어떻게 됐어요? 현재 행하여진 상태인데 얼만큼? 거의 수행이 지금 다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는 게 맞죠? 자, 그래서 문맥상 적절한 부사는 A번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시제가 미래였다면 anytime 또 괜찮을 것 같아요. anytime soon의 개념으로 뭐 언제라도 곧 행하여질 겁니다. 이렇게 또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이건 지금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현재 거의 행하여진 상태다가 맥락상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여러분들 114번의 정답은 A번으로 정하려고 하는데 동의? 보감? 네. 자, 15번째 문제로 가죠. 뭐가 이렇게 길어요? 자, 그러나 쫄지 마세요. 쫄면 6,000원. 예, 제가 운영하는 학원 1층에 분식집이 있는데요. 쫄면 6,000원입니다. 쫄면 안 됩니다. 자, 선택지를 보니까 인칭대명사잖아요. 자, 그리고 대시 나와 있고요. 여기 지금 동사가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자리는 주어 자리잖아요. 그러면 소거하세요. 자, 얘가 주어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절대 안 되죠. 얘 주어 자리 못 나오죠. 얘는 주어 자리에 나왔던 애가 반복되거나 혹은 강조하기 위해서 부사 자리에 나오는 애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사람이 나와야 되느냐, 그녀의 것이 나와야 되느냐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뒤에 보니까 extra funding, 추가적인 자금을 갖다가 그녀의 것이 제공받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녀가 제공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는 무지하게 길지만 아주 간단하고 짧게 여러분들이 정답은 A번을 쓰시면 되겠어요. 맞죠? 자, 그녀가 자, 바로 to 이하를 하기 위한 추가 자금을 받게 될 것이다.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5번 길다라고 해서 무조건 긴장하거나 벌벌벌 떨지 마시고 앞에서부터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자, 접근을 통해서 정답을 끄집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5번 해설 마무리 짓고요. 해석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지금 동격이잖아요. 앞쪽에서 여러분들 동격 한번 보셨죠? 자, 이분이 바로 R&D 디파트먼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되게 길지만 결국은 R&D 부서의 수장이에요. 헤드는 명사로 사용되면 이제 우두머리라는 뜻이 있죠. 수장인 티나 웬들이라고 하는 분이 데디아를 요청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데디아의 내용만 살펴보면 되잖아요. 자, 그 웬들이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돼야 된다? 받아야 된다. 꼭 받도록 요청을 했다는 얘기죠. 뭘 받아요? 추가 펀딩이요. 근데 펀딩이 뭐라고요? 바로 to 이하를 하기 위한 거죠. further. 여러 번 강조했죠? 형용사 부사 동일형이고요. 여기는 동사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부사고 자, far의 비교급이기 때문에 더 멀리의 뜻도 있지만 토익에서는 그 뜻 안 나온다 그랬죠? 추가적으로예요. 추가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펀드입니다. 뭘 조사합니까? 최근의 발견이죠. 누구에 의해서 발견됐어요? 과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녀가 데리고 있는 과학자들 중 한 명에 의해서 발견된 최근의 발견물을 좀 더 추가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추가적인 자금을 그녀가 꼭 받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점. 자, 꼭 받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됐나요? 네. 해석 연습까지 깔끔하게 마무리됐고요. 16번 가겠습니다. ABCD의 선택지가 어때요? 다 동사네요, 선택지가. 물론 여기에 이제 resume, 이게 resume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불어에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땡땡이가 찍히죠. resume 이렇게 되면 명사로 이력서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자, resume이라고 해서 이런 위에 그 구두점이 없으면 자, 그때는 재개하다, 재개되다라고 하는 뭐 동사, 자타 동사로 다 쓰입니다. compete라고 하는 단어는 자동사로만 쓴다는 사실 아셔야겠죠? 경쟁하다. compete against A, 누구누구에 반대해서, 누구누구에 반해서 경쟁하다. compete with A, 누구누구와 경쟁하다. 뭐 이렇게 이제 주로 많이 쓰고요. recruit라는 단어도 모집의 뜻의 명사와 모집하다의 동사 두 가지 의미 다 있습니다. conduct는 이미 앞에서 했고요. conduct도 여러분들 사실 행위라고 하는 의미의 명사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품사 정리 다시 한번 좀 잘 해주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자리는 must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될 자리예요. 자, 어휘 문제가 되겠죠? 근데 뒤쪽에 지금 individuals라고 하는 목적어가 와 있으니까 누구부터 지울까요? 자동사라는 사실을 알면 비번부터 소구가 가능할 겁니다. compete는 자동사만 된다에 대해서 토익을 특히 제 강의를 들으시게 되면
반복해서 잠프가 되죠. 자동 암기 프로그램이 돌아갈 겁니다, 여러분들. 하도 여러 번 제가 강조를 하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저 직원을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On account of는 때문에라고 하는 수거죠.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바로 계획된 확장입니다. 유럽 시장으로의 계획된 확장 때문에 회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자, 유창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개합니까? 유창한 사람을 수행합니까? 이끕니까? 유창한 사람을 모집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이분들이 어디에 유창해요? Various foreign languages. 그래서 다양한 외국어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유럽은 뭐 독일어도 있고, 뭐 불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언어를 쓰니까요. 체코어도 따로 있고, 뭐 이탈리아 말 따로 있고 하니까 그런 다양한 언어에 능숙한 개인을 고용하고 모집을 해야만 합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어휘 문제였기 때문에 자, 해석 연습이 뭐 자연스럽게 됐네요. 넘어가고요. 17번 가겠습니다. ABCD의 선택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지금 listening 그 direction, 지시사항 나올 때 빨리빨리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favor, 명사, 동사, 동일형이죠. 주로 이제 명사 쪽으로 많이 쓰지만 호의라고 하는 뜻 아니에요? 동사로 사용되면 어디에 호의니까 찬성하다. 두 번째는 편애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두 가지 다 토익에 나오죠. favorably 부사, favorable 형용사. 요거는 일이니까 동사 아니면 분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자리는 누구 자리? 에이, 여기도 동사뭉치 사이에 나왔잖아요. 동사뭉치 사이에 품사가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토익의 고전입니다. 1초짜리 문제고요. 따라서 부사인 B번에다가 정답을 쓰시면 되겠어요. 자, 만약에 여기가 실제 시험장이다 그러면 잽싸게 여러분들, 자, 잽싸게라는 표현은 좀 경솔하니까 재빠르게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연습하는 중이죠. 연습 과정도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책 많이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하지 마시고 연습 과정에서는 꼼꼼하게 해석 연습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request, 동사, 명사, 동일형입니다. 이 자리에서 명사로 쓰였어요. Carter라고 하는 분의 요청입니다. 뭐에 대한 요청이죠? time off에 대한 요청이에요. 그러니까 휴무에 대한 요청이 되겠고요. 자, 근데 뭐 하기 위해서? visit his family 되겠습니다. 아, 가족을 방문하기 위한 time off의 요청, 휴무 요청이 간주가 되었다. 어떻게? 호의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다. 누구에 의해서? 보스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뭐 편찮으시든가 뭐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자, 보스가 그거를 갖다가 호의적으로 그렇게 간주했다. 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117번도 마무리 짓고요. 18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ABCD의 선택지 어때요? 이거 다 전치사잖아요, 지금. 물론 about는 부사로 쓰일 수 있죠. 근데 공통점이 항상 문제 풀 때마다 어때요? 품사가 뭐잖아요? 단, 얘는 모두 되잖아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게 되죠. 자, 이거는 영어의 한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다양한 품사로 쓰일 수 있는 영어, 특히 선택지로 등장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인 숙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께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겨워하실 때까지. 자, 그래야 학습에 대한 시간 투여가 많이 안 돼도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습득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겠죠. 자, about는 부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approximately, 대략적으로라고 하는 뜻이죠. 이 얘기도 한 100번 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는 안 하고 넘어갈까? 저도 이런 꾀를 부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꾀 안 부리고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언젠가 부사 자리에서 특히 이제 숫자를 나타내는 형용사를 수식할 때, 자, about 300 people. 그래서 대략적으로 300명 정도의 사람들이라고 할 때 전치사 말고 부사로 about이 나올 거예요, 실제로 토익에서. 자, 이 문제는 그런데 방금 제가 설명한 자, 그럼 부사용 내 about을 요구하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필요하네요. 명사 대신에 동명사가 나왔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휘 문제니까 해석 접근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onto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위로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on과 to가 결합된 겁니다. in과 to가 결합돼서 into도 있잖아요. 어디 안으로 상태의 전환이나 위치가 어디 안으로 자, 이동하는 것을 주로 나타내죠. onto는 위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unlike는 like의 반대말이겠죠. 뭐뭐와 달리 이런 뜻이고요. about는 주제와 관련성을 나타내죠. 뭐뭐에 관해서. upon은 어때요? on의 뜻입니다.
오는 원어의 뜻이 많으니까 저희가 뭐라고 정리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럼 뭐가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맥락상 보니까 photography contest, 사진 컨테스트예요. 사진 컨테스트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바로 사진 컨테스트를 갖다가 이긴 거예요. 사실 한국말로는 사진 컨테스트랑 싸운 게 아니니까 사진 컨테스트를 이겼다 그러면 좀 우습잖아요. 자, 그래서 사진 컨테스트에서 우승했다로 하겠습니다. 자, 사진 컨테스트에서 우승을 했어요. 이분이 어땠습니까? 발표했어요. 그녀가 뭐 할 것이다? 추구할 것이다. 경력을 예술 분야에서. 아, 그러니까 저는 주관식으로 답을 찾는다면 after 정도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진 컨테스트에서 우승을 한 이후에 자, 이분이 어떤 내용을 발표하셨냐면 나 예술 분야에 이제 그 경력 있잖아요. 그죠? 직업 있죠? 이거를 앞으로 나는 추구할 거야. 라고 발표를 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선택지 중에 after가 없어요. 근데 나머지들은 다 말이 안 되죠. 그죠? 이제 어프는 뭐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전치사 어휘 문제 중에서는 조금 난이도가 높은 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잘 기억했다가 여러분들 앞으로 잘 맞춰주세요. 자, on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원래 접촉하고 있을 때 쓰죠. 테이블이 있으면 on the table 이렇게 쓰고요. 여기는 이제 on the screen 이렇게 쓰는 거예요. 스크린 위에 접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뒤쪽에 행위명사나 ing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 행동을 하는 것과 딱 접촉해서 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upon ing, 자, upon 대신에 on 쓸 수 있어요. on ing 이렇게 쓰면요.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할 시에 그런 뜻이에요. upon delivery, 자, 배송 시에. upon request, 요청 시에. upon termination of the contract 이렇게 얘기하면 계약의 종료 시에. 계약이 종료되자마자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접촉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과 딱 맞닿아서 요것을 갖다가 여기에서 우승을 하자마자 이분이 발표를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해됐나요? 앞으로 잊지 마시고 자, 중학교 때 여러분들 어쩌면 on ing, upon ing는 뭐뭐 하자마자의 뜻이니까 외우세요. 이렇게 배웠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왜 이것이 하자마자의 뜻인지를 알려드렸어요. 그것과 맞닿아 있는 시점에 이거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접촉 개념으로 upon, on의 개념 설명드렸고요. 자, 어휘 문제였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전체 문장에 대한 해석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18번째 문제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째 문제고요. 자, 지금 10번에서 20번 사이에 좀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 약간 포함이 좀 돼 있어요. 자, 이런 문제들을 틀리시면 고득점 하시기가 어려우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고득점이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정리가 자, 이번 수업 이후에 꼼꼼하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A, B, C, D 모두 다 형용사일 수 있죠. 물론 이제 oblige라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가 뭐뭐 하도록 강요하다, 요구하다의 뜻도 있지만 분사일 수도 있잖아요. 이 자리는 그리고 형용사가 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 동사는 안 되겠어요. slight는 뭐 약간의 그런 뜻이고요. equal은 동등한, oblige드는 요구되는, 그죠? 의무로 부여받은 뭐 그런 뜻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그 essential이라고 하면 중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강요된 뭐 이런 뜻이 되겠죠. oblige드는. 그래갖고 몇몇의 성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ingredients라고 하는 거는 성분, 특히 식자재 재료를 많이 우리가 그 음식 속에 들어가 있는 성분을 얘기할 때 ingredients를 많이 얘기하는데요. 자, 그런데 거기에 이제 몇몇 성분들이 있대요. 근데 그 성분을 또 뒤에서 설명을 하잖아요.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그 혼합물 안에. 자, in order for to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의미상의 주어고요. 실험이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실험이 성공되기 위해서 그 혼합물 안에 반드시 포함이 돼 있어야만 되는 몇몇의 성분이 있답니다. 어떤 성분이어야 될까요? 이건요, 실험이 반드시 성공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목적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포함이 되어야만 하는 필수적인 성분이기 때문에 몇몇의 무슨 성분이에요? 자, 이거는 중요하고 필수적 성분이다 라고 해서 D번에 답 쓰시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셨습니까?
해석만 깔끔하게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못 풀 만한 그런 수준의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을까? 해석이 필요한 문제에서만 연습하지 마시고요. 모든 문제에 대한 해석 연습을 하세요. 자, 그렇게 하시면 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 맞닥뜨려졌을 때 좀 더 편안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마지막 20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Y부터 so까지 선택지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자리는 누구 자리예요? 주어와 동사와 보어까지가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주어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기 만약에 Y가 나온다? Y는 의문사이기 때문에 의문사가 이끄는 절은 명사절을 구성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자리는 명사절 자리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의문사가 의문부사 아닙니다. 두 번째, 관계부사인데요. 관계부사로 Y가 사용됐을 때는 앞에 명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뭐하는 이유. Y 앞에 있는 명사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The reason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는 numerous industries가 와 있죠. 이런 상황을 보고 여러분들은 지금 A번을 소거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가시면 then인데요. then은 접속사가 아니에요. 지우세요. 그 다음에 C번 nor입니다. nor를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상관 접속사로만 알더라고요. 학생들이 neither A nor B 이것만 알아요. 자, 그런데 실제로 nor는 등위 접속사로도 사용이 되죠. 의미는 and not입니다. 이 and not이라고 하는 정의를 보시게 되면 두 가지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유추가 돼야 되는데요. 첫 번째, nor 앞에는 반드시 부정문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적용해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자, 그 사람이 말이죠. 파티에 가지 않았습니다. He did not go to the party.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그리고 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실제로. 가지도 않았고요. 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뒤쪽이 and not이 나왔다는 얘기는 앞쪽도 부정문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사실 nor가 등위 접속사로 사용됐을 때 nor 앞에는 반드시 부정문.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nor 뒤쪽에는요. nor 뒤쪽은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가 발생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장에 부정의 부사 있죠. nor라고 하는 아이는 and not이기 때문에 not이 지금 실제로 주어 동사 앞에 도치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문장에 부정부사가 이렇게 앞에 도치되어 있으면 주어 동사의 어순은 어떻게 바뀐다?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가 된다. 토익에 몇 등장하지 않는 도치 상황입니다. 그래서 1번 nor 앞은 부정문, 2번 nor 뒤는 의문문 어순이에요. 둘 다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앞쪽에 부정문도 아니고요. 뒤쪽에 의문문 어순도 아닌 거죠. 여러분들 나중에 이 nor가 틀림없이 뭘로 나올까요? 네, 등위 접속사로 토익의 정답으로 등장을 할 겁니다. 아주 난이도 높은 문제로 조만간. 그러니까 이 문제에 해당상 이 문제는 지금 오답을 지금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가 nor가 오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nor의 용법을 드렸는데 그럼 뭐 이 문제에 써먹을 수 없잖아. 아니요. 나중에 시험 보러 가시면 틀림없이 써먹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요 두 가지 사실을 잘 보시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예문 하나 드릴게요. 자, he didn't want to go to the party. 그분은 파티장에 가시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And 자, 그리고요. Oh, sorry. 이렇게 씁시다. He didn't go to the party. 그 사람 파티에 자,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He did not want to. 자, to 이하에는 go to the party입니다. 그 사람은 실제로 파티에 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가기를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no로 바꾸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주어 동사의 어순이 바뀌죠. 그래서 자, nor는 not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and not이에요. 자, 그래서
nor 자, 그다음에 did he want to. 자, 요렇게 쓰는 거예요. nor 이하는 긍정문으로 써 있지만 부정문으로 해석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nor가 and not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nor에 대한 용법까지 깔끔하게 다 마무리가 됐고요. 앞에서부터 해석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networking 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대요. vital, essential 비슷한 의미죠. 중요하답니다.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 관계, 사람 네트워크를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근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 수없이 많은 그런 산업 업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네트워킹이 중요하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답은 이거예요. 결국은 이 문제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고수다라고 하면 의문부사 자리도 아니고 관계부사 자리도 아니며 접속사가 필요한 자리인데 얘는 앞뒤가 다 안 맞는데 해석 필요 없이 뒤를 답으로 뻥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원인, 뒤쪽이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해서 사람들이 종종 왕왕 참석한답니다. 어디에? 바로 직업과 관련된 그런 어떤 행사에 참여를 하는데요. 예시가 나옵니다. such as conferences, 회의라든가 워크숍 같은 자 그런 직업 관련된 그런 이벤트에 참석을 종종 합니다라고 하는 결과가 뒤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자, 두 번째 강 강의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 강은 사실은 추가적으로 설명된 중요한 사실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던 그런 강의였습니다. 자, 꼼꼼한 정리 잘 부탁드리고요. 자, 저는 세 번째 강의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수고하셨어요.